BMW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모델, 더 뉴 iX3입니다. 신형 iX3는 2세대 풀체인지 모델로서 국내에는 7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0X 드라이브 기준으로 시작 가격은 7,9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 보조금이 357만 원 정도가 나와서 실구매 가격은 7,600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M스포츠 사양의 신형 iX3를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는 트림에 따라서 선택권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오션 웨이브 블루 메탈릭 컬러로서 신형 iX3의 키 컬러입니다. 메탈릭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 실제로 보았을 때 펄감은 거의 없는 네이비 컬러에 가깝습니다. 정중앙부에는 신형 BMW 로고가 자리를 잡아주면서 좀 더 심플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노이어 클래스 컨셉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트윈 헤드램프 DRL이 탑재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는 수직 키드니 그릴과 함께 밤에는 불빛이 나오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 범퍼의 디자인 형상이 약간 달라집니다. M스포츠부터는 M스포츠 전용 범퍼가 탑재가 돼서 좀 더 공격적이고 와이드한 느낌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기 때문에 액티브 플랩도 이 안쪽에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신형 iX3의 공기 저항 개수는 0.24CD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단에 준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력에 있어서도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iX3 같은 경우는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한 차체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형급이긴 하지만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 팝업식이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오픈이 되는 형태입니다. 주행 중에는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덜 받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iX3의 휠은 총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M스포츠 기준으로는 21인치 휠이 탑재가 됩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공력 휠이 탑재가 되며 안쪽에 캘리퍼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가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충전 포트는 조수석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배터리는 113kW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며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 61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며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1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심플하고 노멀한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는 히든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천 시에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좋은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신형 2D 엠블럼이 뒤에도 적용이 되어 있으며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수평형으로 좀 더 길게 탑재가 됩니다. 라이트를 점등했을 때에는 빗살무늬 패턴이 점등이 되면서 지금처럼 주간보다는 야간에 봤을 때 조금 더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iX350 레터링이 들어가고요. 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M스포츠를 넣게 된다면 좀 더 공격적인 디퓨저를 가지고 있는 범퍼가 탑재가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기본부터 탑재가 되고요. 기본 적재 용량은 520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75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러기지 매트도 꽤나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화기라든지 차량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4인 가족용으로는 이 정도면 사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뉴 iX3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카스타니아 바이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브라운보다는 레드빛에 조금 더 가까운 컬러로 마감이 됩니다. 가죽은 비건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지만 뭔가 천연 가죽처럼 매끈매끈하고 촉감이 좋습니다. 원톤이 아닌 가운데 쪽에는 그레이로 한 번 더 투톤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컬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와 동일한 컬러와 소재가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안쪽에 열게 되면은 공간은 뭐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차키라든지 조그만 지갑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기어 레버는 토글 방식의 전자식이 들어가 있고요. iX3는 놀랍게도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파킹 브레이크를 누른 다음에 내리게 되면은 저절로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두구의 컵홀더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패널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두 개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막상 여기 한쪽에만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iX3 같은 경우는 파노라믹 아이 드라이브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BMW의 차량들하고 완전히 색다른 새로운 형태가 들어갑니다. 센터에는 17.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인 네모 형태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사각형이 기울어진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iX3 같은 경우는 별도의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운전자의 입맛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하면은 오! 야 이거 어머나 BMW 아트카 누르니까 클래식카의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나 너무 예쁘다.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짜라란. 어머나 이거 이렇게 조합하는 재미도 있네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디스플레이에서 모조리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BMW 그룹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트림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 대칭에 스포크가 들어가 있고 좌우 쪽에는 크리스탈 느낌이긴 한데 이게 햅틱 반응으로 버튼이 눌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티어링 휠 스포크가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좌우 쪽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도어 트림은 의외로 심플하게 제작이 됩니다. 시트 조절 버튼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트 조절은 이 좌판 쪽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까지는 나름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약간의 피로도를 풀 수 있고요. 윈도우 버튼은 요게 아니고 요거입니다. 요거는 도어 개폐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시트에 가려져서 이제 보았는데 콘솔 박스 아래쪽에는 광활한 수납 공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iX3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제 머리 위쪽에는 현재 파노라믹 글라스 선루프가 탑재가 됩니다. 이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모두 다 막아줄 수 있는 차단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햇빛이 안 드는 약간 좀 어두운 날씨라서 정확한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외선과 자외선이 차단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글라스 루프 치고는 정수리가 많이 뜨거워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 브랜드가 탑재가 됩니다. 이번에는 iX3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은 최대 31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동이 아니긴 하지만 수동식으로 패브릭을 당기면 여기까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편안한 각도로 누워가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시면 약간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설정했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그리고 헤드룸은 뭐야, 한 뼘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더 뉴 iX3는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이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탔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공간이 막 엄청나게 크게 광활한 느낌이 안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플랫한 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을 넘나들더라도 거리낌이 없어서 요거는 1세대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2열의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은 독립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지원이 되고요.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C타입의 충전 포트는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 승객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백 포켓을 자세히 보면은 무언가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 시트에는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까지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 뉴 iX3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신형 iX3 같은 경우는 113kW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인증은 1회 충전 시에 약 611km다 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92%가 차 있고요. 공조 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세상에 699km입니다. 아유, 장난 아닌데요? 1회 충전 시에 700km 이상은 거뜬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서울 왕복을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전방부에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310km에서 이 상태로 계속 주행했을 때에는 배터리 92% 기준으로 최대 73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형 iX3를 제가 이번에 처음 타보게 되는데요. 첫 주행 느낌은 동급 중형 전기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감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디테일한 만듦새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다른 동급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높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방부에 현재 3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방부에 지금 디스플레이 때문에 약간 이게 위치가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위치를 높이더라도 제가 시트 포지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제 시트 포지션보다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시트를 낮게 설정을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높게 설정을 해야 돼서 뭔가 좀 다른 차들하고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세대 iX3와 비교했을 때 신형은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커지진 않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크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적당한 편에 속하고요. 후방 시야도 이 정도면 꽤 쾌적한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오, 뭔가 이 윈도우 실링의 마감이 되게 촘촘해요. 바람이 들어올 새가 없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실제로 이 iX3를 탔을 때 정숙도가 엄청나게 조용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부 소음은 중형 SUV들 중에서는 꽤 정숙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시승 중인 사양이 21인치 휠 사양이거든요. 이 정도면 오버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옆유리에는 이중접합 유리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들의 옆유리와 비교했을 때 두께가 되게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우 쪽에서는 외부 소음이 유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한번 타고 또 누르고 해야 됩니다. 뭔가 이 핸들 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배치해 놓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살짝 아쉽네요. 자,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약간 계기판도 디자인이 바뀌고 구동계와 스티어링 휠이 좀 더 스포티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속도를 살짝 늦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오!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다시 한번 풀악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아니, 와, 야, 장난 아니다.
신형 iX3는 M 스포츠 기준으로 얘가 공차 중량이 2.6톤이 넘습니다. 되게 무겁죠. 그런데 X 드라이브, 즉 듀얼 모터,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고, 와, 이 차체의 무게가 안 느껴져요. 얘가 2.6톤? No! 한 2.1톤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가뿐하게 육중한 몸집을 빠르게 가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별도의 뭐 V8, 뭐 8기통의 엔진 사운드가 아니기는 하고 iX3만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디지털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와,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제가 자동차 리뷰를 만 8년 동안 하면서 내연기관도 수도 없이 타보고 전기차도 웬만한 거 다 타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타봤었던 전기차 중에서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새로운 음색입니다. 비슷한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습니다. 신형 iX3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469마력의 65.8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디스플레이 나오는 거하고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iX3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후륜 쪽의 모터의 용량이 훨씬 큽니다. 즉 내연기관으로 치자면은 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후륜구동 차를 타보거든요. 물론 4륜구동이긴 하지만 후륜의 구동력이 더 강력한 차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짜릿해요. 지금 이거 웬일이야. 여태까지는 주행 사운드를 키고 다녔거든요. 요거 끄고 살짝 밟아볼게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네. 아니, 이거 온오프 차이가 너무 나요. 보통 이제 이런 주행 사운드 끄더라도 전기차 특유의 막 이런 소리는 나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조차도 없어. 어머나, 이 주행 사운드는 키고 다니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드라이브 모드로 또 이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또 타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뭐 요즘 신형 차들은 다 디스플레이에 모든 뭐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대세는 이거다, 요즘 트렌드는 이거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아. 다시 퍼스널 기본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전용 도로기는 한데 좀 이제 저속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B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B 모드가 별도로 있어요. 여태까지는 D 모드로 다녔고 B 모드로 진입을 하니까 회생제동이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입이 됩니다. 와, B 모드는 엑셀 페달에서 발만 떼잖아요. 이 정도로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생제동이 너무 강력해. 원페달 드라이빙에 준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막히는 길이 아니면은 비추천드립니다. 와, 이 피칭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멈춰야 되거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고개가 숙여질 정도입니다. 너무 강력한데 이거? 그리고 신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파킹 어시스턴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뷰, 도로 연석 뷰, 3D 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진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뒷차도 되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바디 컬러 연동 안 되잖아요. 근데 BMW는 바디 컬러도 연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좌측 깜빡이를 켰거든요. 그거까지 연동을 해주고, 어머 뒷차도 이렇게 있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뒤에 S클래스. 그리고 전방에 이 디스플레이 봐주세요. 제가 조향을 얼마나 하는지. 최대 34도. 갈 수 있을까? 지금 화물차가 지금 저기 있는데. 야, 이거 회전 반경 되게 날렵한데? 보셨어요? 최대 핸들을 틀게 되면은 34도까지 꺾이는데, 이렇게 긴 차체와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SUV들 중에서는 솔직히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회전 반경이 가장 날렵합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후륜조향 들어가 있는 차. 후륜조향 물론 없습니다. 없기는 하지만 후륜조향이 있는 차들처럼 회전 반경이 굉장히 날렵해요. 그래서 적은 핸들링만으로도 큰 회전 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좁은 구간을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되게 편해요. 대시보드 디스플레이에서 중앙에는 제가 엑셀을 얼마나 밟았는지, 그리고 가장 좌측에는 내가 지금 이 모터의 RPM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조향 각도입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iX3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모든 게 스포츠는 아니고 스티어링 모드만 스포츠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향되는 거 어디까지 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제가 이 구간에서는 최대 2.2도까지 핸들을 트네요. 야, 근데 BMW는 확실히 직진, 그러니까 직발도 좋기는 한데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물론 여기는 서킷이 아니고 공도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흐름하고 동일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계 주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방금처럼 회전 구간이 좁은 구간을 지나갈 때 이 차는 진짜 이 바디 세팅, 그러니까 기본기는 좋은 차량이구나 임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iX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터리는 원통형으로 이 플랫폼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도 안정적인데 방금처럼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이 밸런스, 하체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티어링 모드만 스포츠로 바꿔놨잖아요. 핸들에서 오는, 즉 조향감에서 오는 응답성과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입니다. 딱 틀었을 때 진짜 이 하체 밸런스가 SUV 중에서는 진짜 잘 짜여져 있습니다. 보통 키가 큰 차량들은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급조향, 즉 회피 조향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롤링 발생이 되고 하중 이동도 갑자기 이동이 되면서 약간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iX3는 다른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었을 때 하체가 기우뚱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션이 전혀 안 나와요. 약간 세단을 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단 버전인 전동화 i3는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왼편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드라이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전방에 디스플레이 뜨고 HUD에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거리도 1km로 조절이 되고요. 또 차선 보조, 핸들 보조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 차선 변경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법규 때문에 아쉽게도 라이다가 빠져가지고 자동 차선 변경까지는 미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예요. 근데 국내에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선 유지 능력은 여기 약간 곡선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를 갔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핸들에서 손을 뗀 지 한 5초 만에 지금 스티어링을 잡으시오라고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좀 빨리 뜨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착, 그립 감지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어쩐지 새롭게 디자인된 신규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니까 뭔가 이런 그립 감지 시스템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규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음성인식과 비교하자면 좀 더 뭔가 진보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버튼을 누르고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버튼을 눌러도 음성인식이 나오지만 안녕 BMW. 전방에 쟤 뭐야? 오! 내일 강수량. 내일 고양시 경기도의 날씨는 일부 구름이 있고 매우가 동반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온도는 24에서 29도 사이입니다. 현재 온도는 26도입니다. 장난 아니다. 그냥 날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강수량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강수량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말로도 또 화면으로도 보여줍니다. 어머, 너 되게 똑똑하구나. 그럼 차량 제어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더워. 온도를 낮춥니다. 오,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iX3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이제 답변해 줄 것 같은 약간 그 인공지능 뭐 제미나이, 챗GPT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고도화된 지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시승 차량은 배터리가 87%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674km가 나옵니다. 미니멈은 295km, 맥스는 702km예요. 그리고 지금 전방에 디스플레이에 세상에 보이시나요? 지금 전비가 난리가 나버렸어. 사실 국내 인증으로 아직까지 전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WLTP 기준으로는 최대 iX3의 전비는 6.6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를 국내 인증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4.9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현재 전비가 13.6km가 나옵니다. 이거 뭐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인가요? 이거 맞나요, 이거? 근데 그 옆에 5.4kW라고 써있는 게 무언가가 있거든요. 요건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짠! 이번에는 더 뉴 iX3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이 뒷자리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방직턱 구간입니다. 되게 편안한데요? 다시 한번. 둔턱 구간에서는 되게 BMW스럽지 않은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둔턱 한정이고 방금처럼 약간 돌 밟고 또 여기는 맨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땐 확실히 BMW 차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요즘 신형 BMW 차량들이 되게 말캉말캉하고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에는 BMW만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노면 상태를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데 신형 iX3도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1열 승차감하고 2열 승차감하고 좀 차이가 있다. 사실 1열 승차감은 지금 타고 있는 2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편안하거든요. 근데 iX3 정도면은 사실 중형 SUV에 패밀리카로도 많이 보시는 차량일 텐데 2열의 승차감은 1열과 비교했을 때 약간은 다이내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못할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1열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아쉬운 수준이다 라고 느껴지네요. 특히 휠이 중형급 치고 최대 22인치까지 고를 수 있거든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M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21인치가 탑재가 됩니다. 보통 중형 SUV의 21인치면은 약간 오버스펙인데 역시나네요. 타이어 림, 그러니까 타이어 편평비가 너무 작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자잘자잘한 요철들을 타이어에서 많이 흡수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잔진동은 되게 잘 잡아줘요. 지금 여기 자갈밭길이거든요. 편안한 하체를 지향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자갈밭을 갔을 때 계속 두두두두두 잔여진동이 남아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잔여진동이 없어. 오히려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하체 세팅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확실히 그 유럽차, 독일차, 메이드 인 저머니, 하지만 얘는 헝가리에서 생산이 돼요. 아무튼 태생이 독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유럽차다운 하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1세대 iX3를 시승을 못 해봐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내연기관, 동급 내연기관 X3, 신형 iX3와 비교한다면 제가 타고 있는 iX3가 조금 더 노면 상태를 더 직관적으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함만 추구를 한다면 저는 X3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더 뉴 iX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더 뉴 iX3의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 엔캡에서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렁크도 존재를 합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총 58리터의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완속 충전기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더 뉴 iX3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미래를 담은 전기차답게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사용성,
특히 파노라믹 i 드라이브는 신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동급 내연기관 X3와 비교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통풍 시트의 부재와 중국산 배터리 사용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